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로 실제로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했고, 또 제일 궁금할 것 같은 거, 또 제 입장에서도 제일 궁금했던 거 위주로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1부를 시작할 건데요. 1부는 제가 눈은 지금 실밥을 뺐고 이제 다한증 수술을 아직 실밥을 못 뺀 상태예요. 그래서 경과가 조금 더 진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눈 수술 얘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통증. 통증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어디 몸 아프고 다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프고 막 뜨겁고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걱정이 저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 통증을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술할 때의 통증. 수술할 때는 사실 눈은 국소마취를 부분마취만 해서 앞팀 뒷팀은 한다고 해요 원래. 근데 이제 저는 다한증이랑 같이 했으니까 수면마취를 했는데, 그래도 눈 수술을 먼저 했어요. 대신에 눈 수술할 때는 그렇게 완전히 잠들 정도의 수면 마취가 아니라 중간에 눈을 깜빡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해가지고 정신은 있는 상태, 느껴지는 상태, 내가 뭔가를 지금 수술 받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꼬매고 있구나, 이런 거는 느껴지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취할 때 여러분, 주량으로 해가지고 그 마취 약을 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하는 사람이고 거의 안 마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조금씩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게 완전 수면 마취로 하면 안 되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살짝 마취가 깼거든요. 그래서 꼬매는 게 딱 아픈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아프죠. 진짜 아픈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제가 깬 것 같은 느낌이 딱 받으시면 바로바로 이제 약을 추가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 잠깐 한 1초 정도 아픈 게 느껴졌던 거 한 2번 빼고는 아프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오히려 수술 후에 저는 좀 아팠어요. 이게 마취가 풀리면서 아픔을 더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취 깨고 집에 오히려 오고 나서 눈 주변이 좀 아팠고 뻐근했고, 아무래도 이제 멍도 들고 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아팠겠죠.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아픈 거, 저는 절대 쌍꺼풀 수술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저 실밥을 뺐어요. 실밥 뺄 때 그 고통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제가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를 많이 안 받아봐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했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을 컬컬 흘리면서 실밥 뽑았어요. 근데 요즘에 녹는실 있죠. 그 녹는실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녹는 실은 꽉 잡아주는 힘이 약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쪽은 거의 녹는 실을 쓴 것 같은데, 앞뒤만 쪽은 일반 실을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빼는데 이제 마취를 하지도 않고 빼니까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냥 실을 잡아당기는 건데, 그 실들이 살 속에 이제 파묻혀 있다가 그걸 잡아당기니까 그게 엄청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요. 살이 정말 뜯겨나가는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웬만해가지고는 굳이 그렇게 수술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쌍꺼풀 수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인들한테도 나는 실밥 빼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쌍꺼풀 수술 못하겠다, 무섭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할 때 다 했었어야 됐나봐요.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진짜 그만큼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고통의 순서는 실밥 뺄 때,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수술할 때, 이렇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가 제일 불편했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씻지를 못하니까, 특히 저는 이제 다한증 때문에 더 못 씻기도 했지만, 어쨌든 눈에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얼굴도 세안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요즘에 특히나 습했잖아요. 왜 수술을 여름에 하지 말고 겨울에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습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몸이 끈적끈적한 것 같고 습한데, 얼굴을 닦아내지를 못하니까 그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약간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자는 게 훨씬 속이 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불편했고, 씻지 못한다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책을 좀 세워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불편해요. 그러고 진짜 조심해야 돼서,
불편하다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Nope. 그러면 눈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게 실밥 빼고 나서는 그날은 씻으면 안 돼요. 물 닿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실밥을 뺐으니까 그 실이 어찌됐든 피부에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게 아물기 전에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잘못 들어가면 눈에 문제가 올 수 있어서 씻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씻는 거. 그리고 또 불편한 거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고통은 제일 심한데 시간이 짧아서 두 번째인데요. 가려운 거. 눈이 엄청 가려워요. 근데 그게 실밥 이제 뺄 때쯤 되면 되게 가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인공 눈물도 많이 넣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그게 실밥 때문에 이렇게 간지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밥 빼고 나서는 확실히 덜 간지럽기는 한데 그래도 좀 눈 주변이 가렵고 제 경험으로는 밤에 더 가렵거든요. 그거를 봐서는 약간 눈이 건조하면 더 가려운 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이제 제가 쌍꺼풀이 조금 긴 편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지 않고 이렇게 축 처져 있거든요. 얘가 인사를 하고 있어요, 쌍꺼풀이. 그래서 이 쌍꺼풀이 눈을 되게 많이 건드려요, 원래도. 근데 그것 때문에도 막 간지럽고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눈꺼풀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면봉으로 이렇게 살짝 눈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잘 해서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가려움의 정도로 따지면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훨씬 심해요. 근데 문제는 가려우면 긁을 수도 없으니까 건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게 진짜 밑을 노릇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가려울 때는 눈 감고 자버렸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려운 게 시간은 짧지만 진짜 미친 듯이 가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불편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지금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덜했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하시거나 바깥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힘드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화장을 못하는 건데요.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밖에 슈퍼만 갈 때도 화장을 안 하고는 못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생얼로 어디 못 나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나갔어요. 아예 정말 안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못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좀 답답하고 그리고 내 모습이 되게 초췌해진 것 같고 내가 되게 불쌍해진 것 같고 그런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하루 이틀 못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내 얼굴 막 멍들어 있는데 막 초췌하고 막 이렇게 된 얼굴을 보니까 속상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마 바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화장 못하는 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화장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눈이 건드려지잖아요. 땡겨지고 건드려지고 또 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참고 다행히 지금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얼굴을 많이 가려줄 수 있어서 굳이 막 모자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마스크에 모자 쓰거나 아니면 안경 끼거나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버텨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흉이 나면 안 되니까 참아봐요. 제가 정말 느낀 게 이거는 인내의 연속이에요. 시술을 하는 거는 정말 참을 일이 수술이 끝나면 다 참아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씻는 것도 참아야 되고 화장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나가는 것도 참아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참아야 되고 참을 일밖에 없어요. 참을 인을 진짜 마음속에 꾹꾹 새기시면서 버텨야 됩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받아보면은 유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연고를 받아요. 안연고라고 해서 눈에 바를 수 있는 연고를 바르는데 초반에는 어쨌든 얼굴에 피부에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연고를 잘 발라주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라고 해요. 눈에다가 이제 냉찜질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눈에다가 냉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를 이제 냉동실에 넣어놔서 얼렸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3일은 이제 냉찜질을 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온찜질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돌렸다가 꺼내서 사용하라고 해요.
근데 냉찜질 할 때야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3일 지나고 나서 온찜질을 하니까 눈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도 약간 몸 지지고 막 찜질방 가고 사우나 가고 막 등 지지고 싶다 막 이런 거를 원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온찜질을 하다 보니까 눈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면증이 엄청 심한 편이거든요. 잠을 거의 평생 동안 하루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면증이 되게 심한데 이게 눈이 따뜻하고 어쨌든 한 20분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눈도 감고 있어야 되고 그럼 침대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그냥 눈 감고 누워있다 보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온찜질 하는 동안에 제 인생에서 제일 잘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번째 경과, 그쵸. 경과를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놨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을 다 보여드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눈 부분만 해서 제가 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당연히 생얼로 찍었고, 오늘도 화장을 지금 입술이랑 이런 것만 하고, 눈에 닿는 화장들이나 눈 주변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봤고, 보시면은 첫날 하기 전에 눈이 이렇게 생겼었고 두 번째 수술한 날 너무 사실 실 때문에 징그러워 보여요. 실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날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찍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다 아물었다고 경과가 다 지났다고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여서 이게 한 2주, 3주 정도 돼야지 완전히 사실은 자리를 잡고 아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불편하거든요. 이물감도 있고 되게 뻑뻑하고 가끔 아프거나 간지럽기도 해요. 그래서 부어있는 것도 아직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그 결과 비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 알고 싶은 부분이 더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메일이든 뭐 쪽지든 어떤 것들 통해서라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뭐 비용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한 수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싸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비싸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